관음보살이 상주 첫 양양 낙선사에 대해 준비한 수업과 이진영입니다. 액차는 관동팔경, 양양 낙선사, 관음신앙입니다. 관동이란 명칭은 고려 성종 때 전국을 10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서울, 경기 1월의 관내도라고 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즉 관동이란 관내도의 동쪽에 위치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관동팔경이란 관동지방의 특히 아름다운 8곳의 경관으로 오른쪽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관동팔경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유명해졌을까요? 15에서 16세기는 본격적인 유람보사의 형성기, 16에서 17세기는 확산기, 17세기에서 18세기는 정착기, 18세기 이후는 유람문화가 일반화되는 복경기입니다. 관동팔경의 형성 시기는 유람문화의 형성기와 같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적 제495호로 지정된 강원도 양양군 오봉산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양양 낙선사는 의상이 관음보살의 진신을 튕겨냈다고 하여 관음의 성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낙선사의 창건 배경을 담고 있는 의상대서와 원효대사의 설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왔다가 관음보살의 진신이 동해의 한 동굴 안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견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친견을 위해 심신을 깨끗이 하고 군기를 지키며 일주일간 재개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가 깔고 앉아있던 자리를 물 위에 띄었더니 용천팔부의 수정들이 그를 동굴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의상이 창례를 했더니 수정으로 된 염주 1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일주일 동안 재개를 하자 관음보살의 진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음보살의 진신이 의상에게 대나무의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은 동굴 밖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난 곳에 부의전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낙산이라 부르고는 수정굿을 2개를 안치하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원효 또한 낙선사로 향하였습니다. 원효가 낙선사 남쪽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여인에게 그 별을 제게 주시오라며 장난을 쳤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다리 아래에서 월경 개즘을 빨고 있는 여인을 만났고 그녀에게 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월경 개즘을 빨던 물을 떠서 원효에게 주었는데 원효는 그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를 본 소나무 위의 파랑새 한 마리가 원효 스님은 그만두시게라고 말하고 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만 남겨둔 채 사라졌습니다. 원효가 낙선사에 도착했을 때 관음보살은 없고 소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신발과 똑같이 생긴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원효는 낙선사로 오는 중간에 만난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두 고승이었던 의상과 원효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만나러 낙선사를 찾지만 의상만 관음보살의 진신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위의 설화는 의상이 화엄사상과 관음사상을 결합해서 불교의 대증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의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음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중생이 갖고 있는 염원들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대자비의 눈으로 직시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연유로 관음보살은 중생구제와 소원성취라는 현재 기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신앙되어 왔습니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광명산에 머물면서 대자비경을 연설하여 널리 중생을 일깨워 제도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에 의하면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탐욕과 상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음신화는 문헌 기록상 신라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장의 부친의 이야기와 경동학대의 설화 등을 통해 여러 사찰에서 관음도량의 여러 사망을 성취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관음신앙에 정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양 낙선사를 배우기에 앞서 관동팔경의 뜻과 그 확립 시기를 파악하고 이후 낙선사의 창건설화와 관음보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선사 창건설화에서 관음보살 상주처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의상 원효 고승의 행적을 통해 증명하고 있으며 이후의 설화들도 관음보살의 현재적인 성격을 보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이후에도 7층 석탑과 건칠 관음보살 좌상 등의 보물을 세움으로써 낙선사의 가치 보존은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